네, 갱 역시냐 아니면 아이뻐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이폰, 갤럭시 그 승자대전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많이 쏟아질 하반기, 가을이 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뉴스 안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뜨겁게 나타날까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갤럭시 아이뻐 모르세요? 처음 들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 원래 그 타사에서는 그 명칭을 바로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니까 약간 좀 비슷하게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네, 예. 한 수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맘 놓고 말할 수 있죠. 이 아이폰과 갤럭시의 대전이 9월에 열립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전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 이슈라도 다행이다. 지금 관련주를 사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도 있고, 뭐 FPCB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대감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물론 차별화는 있지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거 긍정적인 분위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난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9% 수준 이제 감소를 했고요. 3분기의 경우는 2분기보다는 이제 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작년 3분기에 비해서는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출시된 이제 플립 4, 폴드 4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은 좀 위축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프리미엄 제품의 그쪽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나 올해를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의 이제 대중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임을 보면 폴더블 폰에 이제 삼성이 관심이 무척 많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폰 14를 비롯해서 9월 7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8일, 9월 8일 새벽 2시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일정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나온 게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잖아요. 지난 2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Z4, Z 폴드 4와 Z 플립 4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이전에 Z 플립이 나왔을 때 그 놀라움? 네네. 네, 그 정도만큼의 시끄러움은 아닌 것 같아요. 흥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 뭐 엔터로 얘기하면은 이제 앨범 발매되고 일주일간의 판매를 초동 판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번에 초동 판매량은 네, 전작보다는 잘 팔렸습니다. 전작보다도요? 네네. 그래서 한 5.4%. 그래서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6일에서 22일까지 판매가 됐는데 97만 대가 사전 판매가 됐고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만 대. 그래서 5.4% 증가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 폴더블 폰 가운데서는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이제 삼성전자 G 시리즈가 이제 전 세계에 약 40개국 출시를 했는데 9월까지는 이제 다음 달까지는 이제 130여 개국으로 출시국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사전 판매도 중요한데 뭐 그 이후에 좀 뭐 판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동 판매 스코어를 봤을 때는 전작보다도 더 우수하다. 아직 이것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높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슈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워낙 이 시장이 좀 많이 포화가 되고 다 고성능화돼서 잘 교체를 안 하다 보니 반도체가 되어버렸어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가전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가야만 하는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인식 속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뉴스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번에? 기대감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네. 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이제 3분기가 이제 성수기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5.4%라도 좀 더 팔렸다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단 확인될 부분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지금의 기대감과 이제 실질적으로 수치가 확인되었을 때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런 간극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의 2분기 출하량이요. 6,300만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11% 증가를 했는데
근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대비해서 그 출하량이 아주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많다는 거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사전 판매만이 아닌 그런 이제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판매량 추이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폴더블 출하량 전망이 이제 1,500만 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과 또 꾸준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소식들, 판매 출시 소식들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가장 큰 핵심이 폴더블 폰입니다. 저는 그 폴더블 폰의 기술력 기능에 대해서 되게 고성능화된 건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중국 거는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폴더블 폰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얘가 스르르르 다 열려버리거나 스르르 그 잡혀버리고. 각도. 네. 네. 이 각도를 끝까지 유지해내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력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폰 그리고 이 폴더블 폰 시장 점점 커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기술력 차이는 중국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빨리 신제품을, 폴더블 폰을 네. 빨리 만들고 내놓긴 하지만 역시나 기술력에 있어서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뭐 방수나 여러 가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폴더블 폰 이제 대중한데 야, 우리도 만들었어 이러면서 조금씩 뭐 팔리는 것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삼성, 애플, 화웨이였죠. 근데 이제 화웨이가 이제 미국 제재로 이제 떨어져 나갔고 지금 화웨이는 아시죠? 지금 네옴시티 그쪽에 AI 지금 같이 커 나가려고 그쪽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중국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삼성과 애플이 진짜 양강 체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번에 폴더블 폰의 판매 대중화가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중화 기대감은 그래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스마트폰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폴더블 폰으로 좀 채우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한 그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이 900만 대로 지난해보다 이제 3배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무려 올해 900만 대, 얘는 3천만 대, 약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또 참고하면 역시나 대중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 대중화는 되는데 과연 나중에 이제 수익성까지 챙기면서 대중화를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실적으로 체크가 될 텐데 그 부분도 나중에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 갤럭시 혹은 삼성의 스마트폰 부품주와 관련해서 투자한다면은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폴더블 쪽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지 눈여겨볼 만한 수혜주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동 판매도 좋다고 하니까 네. 실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좋은 건 많이 올라왔네요. 뭐야? 네. 그 섹터 쪽에서 네.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한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는데 보시면 주가를만 보셔도 이것도 뭐 관련된다고 뉴스에선 있는데 뭐 바닥에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잘 가고 그래서 참 선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섹터다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종목을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향 매출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애플향 모멘텀이 큰 BH가 있고요. 또 FPCB 업체면서 향후 XR 기기 모멘텀도 있는 또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겨서 수익성까지 챙겨서 시총 대비해서 좀 실적이 괜찮은 오늘도 좀 상승하고 뉴프렉스가 또 있고요. 또 빛과 관련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인 그 블랙 PDL의 경우에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특수 보호 필름을 다루는 세경 하이테크가 있고요. 뭐 구부리는 부분 힌지를 담당하는 KH바텍 또 전자파 차폐 필름과 관련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S펜 인식을 할 수 있게 한 그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 등이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3분기가 성수기 진입인데 전반적인 그런 출하량이 2분기만큼은 또 이제 뭐 플랫하다 그런 전망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네, 사전 판매, 향후에 또 뭐 출하량 판매 그런 구체적인 수치 관련된 뉴스는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상엽 이사님은 만약에 스마트폰 부품주를 산다면 삼성 향을 사시겠습니까? 아이폰, 애플 향을 사시겠습니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좋은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이미 사실상 좀 올라왔어요.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자고 하면 저는 그냥 애플 쪽을 고르겠습니다. 아이폰 쪽. 네.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한 거는 아이폰 관련 부품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꼽아봤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많이 오른 혹시 그 이상형 비사님의 선호주가 BH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맞죠?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애플량으로 지금 가장 눈에 띈 종목들? 네, 일단 그 아이폰 관련주가 많진 않아요. 음. 네, 조금씩 살펴보면은 이렇게 몇 개 되는데 정말 대표주는 두 개 뽑으면 이제 LG노텍이랑 BH 같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내 후면 카메라 마켓시ェ어 비중이 한 65에서 70% 추정되고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내년에 신제품 출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연말 지나면서는 또 신제품 출시 기대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꼭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애플과 삼성향 프리미엄 제품 공급 비중이 높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고 아이폰 13과 14를 비교해 봤을 때 14에 들어가는 비중이 무려 4%나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폰과 삼성 이렇게 다 이야기해 봤는데 지금 또 아이폰 14의 가격이 1테라바이트는 한 230만 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그 원달러 환율 때문에 더 비싸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런데 네. 갑자기 테슬라가 생각나요. 테슬라 올해 가격 한 6번, 7번 올렸잖아요. 뭐 일단 빅테크 기업들은 네. 뭐 일단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격 책정하니까 또 인플레도 있고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그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아이폰이 이번에 가격 인상됐을 때 아이폰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그 회사들도 좀 가격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판가 인상으로 인한 수익은 오로지 애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제품 출하량도 커졌고 네. 또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이제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이폰 14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더 이상 못 사겠다, 갤럭시 사야겠다, 그래서 삼성이 반사익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대폰의 종을 바꾸는 건 브랜드를 바꾸는 건 굉장히 나의 생활 습관을 다 바꾸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과연 반사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정말 네.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가격을 살펴보니까 뭐 한 10만 모델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한 1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 같은데 저는 흥행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진짜 25만 원을 올린다고 하면 보통 한 2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2년이면 24개월이고 25만 원 올렸으면은 한 월 10,000원만 더 조금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사고 싶거나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 한 달에 뭐 10,000원 정도 더 뭐 좀 내지 뭐 그러면 커피 한 달에 한 2-3번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반사이익은 그냥 각자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좀 열심히 하고 반사이익은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는 사전 판매보다는 이제 이후 판매 수치도 중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좀 강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워렌 버핏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의 비중을 얼마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무려 네, 40%나 워렌 버핏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년에 글로벌 전체 스마트폰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애플이 47%밖에 되지 않지만 영업이익으로 넘어가면요. 무려 85%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워렌 버핏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래서 여전히 질적인 성장은 애플이 그동안도 그래왔고 좀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한 판매 수치가 확인이 됐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기대하고 계시는 아이폰 14도 곧 발표가 되고 관련주를 사본다면 혹은 눈여겨본다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관련주 토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오르긴 올랐어도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섹터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종목으로 하나로 BH는 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뭐 25,000원대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역시나 이제 아이폰 수혜 중인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450억, 60억 정도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만 영업이익이 또 1,000억 원 이상 기대가 되는 점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그 8세대 OLED 생산 라인 증설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좀 실적이 부진하지만 내년부터 좀 기대된다는 점에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한 2, 3일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찍은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바닥권에 있지만 좀 움직이는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끼도 많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BH.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내 관심권 안에 혹은 갖고 계신 분들은 포트 안에 두어야 될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폰이 좋아, 삼성폰이 좋아. 네. 짓궂은 질문해드려 죄송합니다. 또 해주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네.